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호준석입니다. 이렇게 쉬시는데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이제 6월 3일 우리의 위대한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결정하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호소 드리러 나왔습니다. 6월 3일까지만 좀 참아주시고 이것도 민주주의의 축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김문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왜 정직하고 반듯하고 진심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김문수가 지사였던 시절의 경기도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였던 때의 경기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델이었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의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이 6%에 달했습니다. 6%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지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지금의 부자 경기도가 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판교와 동탄과 광교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GTX 건설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경기도는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규제를 푸는 것은 공무원들은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은 규제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더니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가 없으면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구로에도 얼마나 많은 규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구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슷합니까? 왜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 모아타운 규제 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곳곳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신통기획이 적용된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규제를 푼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더니 삼성전자가 중국에 가려던 공장을 평택 고덕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공장이 증설돼서 투자된 유치 액수가 100조 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100억 원이 아니라 100조 원이 그때 경기도에 유치됐습니다. 외자가 23조 원 유치됐습니다. 여러분, 무려 123조 원이 유치되니까 그 당시에 8년 동안 경기도에 새로운 일자리가 87만 개 생겼습니다. 87만 개 일자리 증가는 그 당시 대한민국이 전체 늘어났던 일자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때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법인세가 더 거쳤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세금이 더 거쳤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세금으로 경기도가 복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세금이 거치고, 그 세금으로 복지가 확대된 2006년부터 2014년에 간단하지만 매우 확실한 성공의 방정식,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 그때 성공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좌파는 그 방정식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업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현금을 풀고 지역화폐 찍어내고 나라 빚을 더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제 살리기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 동서고금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또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실험하시겠습니까? 이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무리하게 높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제일 먼저 폐업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청년들부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서 나라빚이 5년 만에 2배가 됐는데 여러분 그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그 방식으로 또다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2006년부터 2014년의 경기도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고꾸라졌던 그 두 개의 모델이 우리 앞에 정확하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민생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합시다. 경제를 살리는 길, 기업들을 존중하고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경제가 돌 수 있는 길,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진 대한민국,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는 이제 정직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서민과 약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구로는 청년 김문수가 6년 동안 여기서 한일 도르코 대봉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지내고 보일러 공으로 일하면서 약자를 위해서 청춘을 불살랐던 바로 그곳입니다. 김문수는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다가 신남매중에 혼자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는데 혼자 출세하는 길로 가지 않고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투신해서 여기서 청춘을 구로에서 불살랐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부인과 만난 곳도 바로 이곳 구로였습니다. 여러분 서울 봉천동의 작은 교회에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릴 때 웨딩드레스도 없이 면사포만 쓰고 하객의 대부분은 사독경찰인 그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그 뒤에 경기도지사 2번 했고 국회의원 3번 했고 장관도 했지만 지금도 김문수는 서울 봉천동에 2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민적인 정치인인 것이 아니라 서민 그 자체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경기도는 그가 지사이신 시절에 그렇게 부자가 됐지만 김문수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서민입니다. 재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였던 분의 증언을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서류 갖다 주러 집에 가봤는데 재선 경기지사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말로만 서민 위하지 않고 말로는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귀족노조, 민주노총만 대변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약자를 위하는 사람, 진심으로 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정직하고 반듯한 지도자가 우리 선진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김문수가 여기서 한일 도르코에서 일할 때 같이 여공으로 일했던 어느 주민께서 저와 같은 오르동 명풍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제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원래 알던 분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시고는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때도 김문수는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었다고, 노조가 단합대회 가면 돈이 없으니까 여공들한테는 짜장면 사주고 자기는 혼자 못 먹고 옆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꼭 좀 도와달라고, 우리 김문수 후보 좀 잘 좀 도와달라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 손을 잡고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진심이 있는 사람, 약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지만 말로만 약자를 위하는 가짜 진보와는 단호하게 결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 독재 정권만 옹호하는 가짜 좌파와 결별하고 북한 인권법 제일 먼저 발의한 사람, 그리고 경기지사 2번 하고 국회의원 3번 하고 장관까지 하면서도 자기 배 불리지 않고 지금도 25평 아파트에 단둘이 살고 있는 사람, 대선 후보 경선할 때도 선거운동 끝나면 혼자 지하철 타고 퇴근했던 그런 정치인,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에도 주말에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녔던 사람, 그런 진심이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 있어야 떳떳하게 우리 대한민국, 전세계 글로벌 선진국 대한민국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곡하게 절박하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사죄해 드렸고,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에는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또는 함께 의논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저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죄하고 반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집권과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행정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입법부를 초토화해서 1인 독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사법부마저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30건 발의했는데 지금까지 판결이 난 9건이 모두 기각이 됐지만 한마디 반성도 사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부까지 장악해서 상권 분립마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손잡은 통합진보당의 후계 진보당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국가기관시설마저 타격하겠다고 모의해서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 이런 정당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던 그 정당이 통합진보당 통진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간판만 바꿔서 진보당이 됐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 사람들 손을 잡고 지난해 총선을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3명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기밀정보의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선거 연합을 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누가 진짜 내란을 모의하고 있습니까? 국헌문란이 무엇입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권능을 강압에 의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입니다. 여러분, 국회를 무력화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한 것이 국헌문란입니다. 그런 세력이 대한민국 전체를 또다시 무력화시키는,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살려본 김문수, 그리고 정직하고 진심이 있는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 이 위대한 나라 잘 이끌어가고 우리 예쁜 귀여운 저 아이들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 구로갑 당협위원장 고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